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29번째 시간으로 컨트롤러빌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식과 같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트롤러빌러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The system described by equation 1 요 1번식과 같은 시스템에서 is said to be state controllable at t is equal to t0 내가 t0 시점에서 스테이트 컨트롤러블 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으려면 이제 어떤 조건이 되냐면 if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n unconstrained control signal 내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컨트롤 시그널을 가했을 때 that will transfer an initial state to any final state 내가 상태가 초기 상태에서 어떤 최종 상태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in a finite time interval from t0 to t1 내가 어떤 유한한 시간의 그 시간 간격 안에서 t0부터 t1까지의 그 시간 동안 제약 없는 어떤 제어를 해서 내 이니셜 스테이트를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로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스테이트 컨트롤러블 하다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트 컨트롤러블 성질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만족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하다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정의상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말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도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t0 시점에 이러한 점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원하는 것은 t1이라는 시점에 이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t0부터 t1 사이에 그 시간을 이제 주고 제어를 마음껏 해서 이 t1의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어를 마음껏 해서 뭐 이런 경로를 거쳐서 도달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t1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서 또 이 지점으로 올 수 있냐고 하면 또 제어를 마음껏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이제 스테이트 컨트롤러블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스테이트 상에서 다 스테이트 컨트롤러블 하면 이제 completely 스테이트 컨트롤러블이 되는데 그럼 내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요거를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관점을 한번 취해 볼 건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 초기 조건이 내 스테이트에 어디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스테이트에 내 초기 조건을 두고 내 파이널 스테이트를 이 원점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어를 했을 때 마지막에는 이 파이널 스테이트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하다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애초의 의미는 임의의 초기 조건에서 어떤 임의의 파이널 조건까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초기 조건을 임의로 뿌려놓고
내 파이널을 원점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초기 조건에 있든지 하나의 파이널 스테이트로 올 수 있으니까 결국 같은 의미가 돼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하다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식적으로 전개가 좀 더 편해지니까요. 이 관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트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정의를 수식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조건에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내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는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주죠. 이게 이제 기본 폼으로 정의가 됐었고, 그러면 내 파이널 스테이트 T1은 이제 이 파이널 스테이트를 이제 0으로 보낼 거니까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의 스테이트는 이제 0이 되고요. 0벡터가 되고, 그러면 T1에서 이제 초기 값으로 이렇게 천이가 되고, 적분은 0부터 T1까지, 그리고 T 대신에 T1이 들어가서 이렇게 적분을 해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초기 조건은 이 앞에 있는 함수를 뒤로 넘기면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기 조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요 익스포넨셜 함수의 요 성질은 지난 영상에서 전개를 했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 t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개수들은 타우에 대한 개수거나 마이너스의 타우에 대한 개수거나 결국은 타우의 함수니까 그냥 노테이션상 간단하게 그냥 타우로 표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급수식으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식을 요 급수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익스포넨셜 요 함수가 들어있죠. 요 결과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고 요 항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이 뒷부분의 적분이 이 안에 이 컨트롤 인풋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에서 상태 방정식을 내가 컨트롤 한다는 얘기는 이 적분 이제 연산을 이제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이 관여하는 부분을 통째로 베타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A의 K승의 B의 베타 K를 제 급수 형태로 표현하는 식이 되죠. 그러면 행렬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요 식을 나타내 보면 이제 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급소식하고 요 행렬식이 이제 같은 식이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내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이제 0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초기 값이 그 스테이트의 이제 임의의 지점으로 이제 초기 값을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테이트 상에서 초기 값을 이제 정의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 상에서 내가 값을 줄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값이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을 통해서 원점으로 이제 보낼 건데 이 컨트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컨트롤 부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 행렬의 이제 역행렬을 취해서 이 이니셜 스테이트 벡터와 행렬 곱을 해주면 내 컨트롤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unconstrained 컨트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행렬이 반드시 넌 싱귤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컨트롤의 해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 행렬이 이제 풀 랭크가 돼서 이제 랭크가 이제 n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이제 이 스테이트 벡터는 n by 1 벡터였고 이 a는 n by n 매트릭스고 이 b는 n by 1 매트릭스고 이 u는 이제 스칼라로 표현을 했었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들이 이제 n by 1, n by n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요 매트릭스가 랭크가 n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컨트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어서 내가 파이널 스테이트를 이제 원점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매트릭스가 요 풀랭크 조건이 되느냐만 보면 이게 만족이 되면 이제 completely
스테이트 컨트롤러블 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요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좀 확장을 해보면, 요번에는 u를 스칼라로 두지 않고 벡터로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여기를 r by 1 벡터라고 놓으면 요 b는 m by r이 되겠고, x는 그대로 m by 1, a는 m by n, 이렇게 스칼라 u를 벡터 r 벡터로 확장을 해서 좀 일반화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u 벡터가 r by 1이 됐으니까 이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가 이제 좀 확장이 돼서 m by nr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 벡터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벡터가 n개의 행 벡터가 이렇게 들어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풀 랭크를 따진다는 얘기는 랭크가 이제 n이 되면 요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면 여기가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들어있죠, 행렬에. 그러면 하나는 1,1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v1 벡터는, 그 다음에 v2 벡터는 원점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러면 두 개의 그 벡터를 이제 선형 조합을 했을 때 우리가 0 벡터로 보낼 수가 있죠. 요거 하나만 0으로 보내면 이제 0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랭크가 이제 2보다 작게 돼서 싱귤러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not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두 벡터를 조합해서 0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랭크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넌 싱귤러 하고요. 따라서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상태 방정식에서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요 행 벡터를 가지고 내 랭크를 조사해 보면 이제 그 싱글레러티 여부에 따라서 네,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요 컨트롤러빌리티를 조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태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 그 대각화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알면 그 좌표 변화를 통해서 이제 대각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러한 성질이 있었는데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P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대각화가 돼서 대각선의 아이겐밸류를 이렇게 갖는 이런 D 행렬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이때 좌표 변화는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부분이 요 행렬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F라고 하면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하나씩 전개를 해서 그 텀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는데, 이 컨트롤 인풋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텀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고, 이 P 인버스 B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F를 이제 보면 이렇게 생긴 행렬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특정한 행이 통째로 다 성분이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 F 성분이 다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G2 성분은 내가 어떠한 컨트롤을 하더라도 이 컨트롤의 개수로 붙는 텀들이 다 0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지금 안 한 결과가 되는 거죠. 컨트롤을 해도 이제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이 스테이트 G2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곧 오늘따라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요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 요 상황이 이제 깨지는 거죠. 내가 어떤 제어가 없는 제어를 했을 때 내 초기 스테이트를 원점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 F 행렬의 행위 통째로 0이 되면 내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이 스테이트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를 원점으로 못 보내겠죠. 그래서 내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을 판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각화를 한 다음에 요 P 인버스 B라는 요 행렬의 특정 행이 통째로 0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상황을 보고 또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을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S플레인에서 한번 이제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얘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 분모하고 분자에 이렇게 소거되는 텀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또 요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이 또 깨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요 전달함수를 가지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히 똑같은 두 개의 벡터가 중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플랭크가 안 되고 이제 싱귤러 하니까 not completely state controllable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전달함수가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소거되는 텀들이 이제 보인다고 하면 이 자체로 이제 스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텀들이 이제 소거돼서 사라지면 내 전달함수는 요 폴하고 제로를 못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제어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달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웃풋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아웃풋을 가지고 똑같이 이 제어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원리는 똑같이 해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과만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 이제 스테이트에 이렇게 C 벡터가 곱해지고 또 여기 컨트롤의 인풋에 이 D가 곱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웃풋이 생성이 되니까 네,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형태였다가 이제 좀 변형이 되는 거죠. C가 일단 곱해지게 되고 C가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항들이 생성이 되고 요 마지막에는 여기 D가 하나 더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를 꾸며서 요 풀 랭크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요번에는 이제 completely output 컨트롤러블을 판별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컨트롤러빌리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요 개념들이 충족이 돼야 나중에 이제 극배지법, 폴 플레이스먼트 기법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나중에 옵저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또 전제 조건으로 옵저버빌리티라는 또 성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